피로 얼룩진 아스팔트와 정의의 침묵. 마이 네임 믿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지만 이건 내 이야기야. 내 이름은 이사벨라, 17살. 그리고 내 가슴 속에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 상처가 있어. 나는 그냥 평범한 소녀였어. 학교에 다니고, 엄마를 도우며 지내고, 아빠가 트럭 운전을 마치고 돌아오시기를 손꼽아 기다리던 그런 아이. 아빠는 언제나 피곤한 얼굴로도 나에게 미소를 지어주셨고, 가끔은 꽃 한 송이나 작은 초콜릿을 선물해 주시기도 했지. 그분은 나의 영웅이었어. 그랬던 아빠가 내 눈앞에서 살해당했어. 그날은 숨막히도록 더운 여름 오후였어. 평소처럼 집 앞에서 아빠의 트럭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지. 하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어. 트럭이 골목으로 들어서자마자 총성이 들렸어. 내 발. 짧고 차갑고 너무도 선명한 총성. 그리고 아빠의 몸이 운전석에서 앞으로 쓰러졌지. 나는 비명을 질렀어. 너무 크게. 내 목이 찢어질 만큼. 뜨거운 아스팔트 위로 아빠의 피가 번졌고 나는 미친 듯이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어. 헬멧을 쓴 채 오토바이를 탄 남자가 현장을 빠르게 떠났고 경찰은 와서 형식적인 질문만 던졌지. 그들은 나를 동정어린 눈빛으로 보았고 그걸로 끝이었어. 며칠 몇 주가 지나도 아무런 진전이 없었지. 마치 아빠가 그저 또 하나의 이름 없는 피해자였던 것처럼. 하지만 나에겐 아빠는 전부였어. 그래서 맹세했어. 누가 그랬는지 반드시 밝혀내고 복수할 거라고 아빠의 방을 뒤지며 단서를 찾기 시작했어. 주머니 속 쪽지, 핸드폰 속 메시지, 책상 서랍 속 숨겨진 작은 수첩. 그렇게 해서 나는 아빠가 엄청난 빚을 지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지. 그것도 평범한 조직이 아니라 도시에서 가장 무서운 범죄 조직 중 하나인 오르뎀 네그라, 오르뎀 넥나. 보안 회사로 위장하고 있는 이 조직은 도시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그들에 대해 입을 여는 자는 사라졌어.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몰라. 아마도 분노, 아마도 절망. 하지만 나는 가짜 이름과 신분을 만들어 그 조직에 접근했어. 나는 클라라라고 자신을 소개했고 일이 필요하다고 했지. 그들은 나를 받아줬고 단순한 심부름 정도로 끝날 줄 알았어. 하지만 그들은 나를 훈련시켰어. 몇 달 동안 나는 그림자 속에서 살았어. 전투기술, 사격, 감시법. 밤낮 없이 혹독한 훈련이 이어졌고 내 몸과 마음은 무너져 갔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나는 복수를 위해 모든 걸 견딜 수 있었어. 나는 무기가 되었지. 그들 중 한 명, 자미르라는 중간 보스는 나를 신뢰하게 되었고 중요한 임무를 맡기기 시작했어. 그런 임무 중 하나에서 나는 비밀 파일을 보게 되었어. 거기서 내 심장을 얼어붙게 만든 사실을 보게 됐지. 아빠의 이름이 있었다는 것. 빨간색으로 표시된 위험한 채무자. 그리고 처리일은 바로 그날이었어. 아빠가 죽은 그날, 그 리스트에는 다른 이름들도 있었어. 트럭 기사, 상인들, 평범한 사람들. 그들은 모두 사라졌어. 이건 단순한 빚 문제가 아니었어. 입 다물지 않으면 제거하는 아주 정교한 시스템이었지. 그때 확신했어. 나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해. 단순히 조직의 일원이 아니라 이 조직을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어야 했어. 그래서 나는 경찰이 되었어. 새로운 신분으로 정식 청소년 훈련 프로그램에 들어갔고 낮에는 경찰 훈련생으로 밤에는 여전히 오르뎀 네그라의 그림자 속에 있었어. 너무 위험했어. 들키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었지만 난 두렵지 않았어. 죽어도 좋아. 아빠를 위해서라면. 그 후 몇 달은 마치 지뢰밭을 걷는 것 같았어. 모든 발걸음, 모든 말, 모든 시선이 조심스러웠고 조금씩 진실에 다가갔어.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지. 왜 조직의 최고 보스는 절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걸까? 그 사람은 조직 내에서도 전설 같은 존재였어. 기록도 없고 사진도 없고 다만 일카포라는 별명만 남아 있었어. 누구도 그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말하는 자는 사라졌지. 이 모든 게 나를 그에게로 이끌었어. 어쩌면 그 남자가 바로 내 아빠를 죽인 자일지도 몰라. 하지만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야. 나는 잠잠히 기다려야 해. 정확한 순간이 올 때까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건 단순한 이야기 아니야. 이건 목숨을 건 진실에 대한 싸움이야. 나는 이중 생활을 시작했다. 낮에는 훈련복을 입고 법과 정의를 배우는 경찰 훈련생. 밤에는 조직의 검은 그림자 속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첩자. 매일매일이 칼날 위를 걷는 것 같았어.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모든 게 감시당하고 있었어. 자미르는 여전히 나를 믿었고 점점 더 중요한 임무들을 내게 맡기기 시작했지. 무기 운반, 거래 감시, 정보 수집. 나는 그의 오른팔이 되어갔다. 하지만 동시에 경찰 내부에서 나는 조직에 대한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 USB에 정보를 복사하고 은밀히 녹음하고 문서를 스캔했지. 위험했어. 매 순간 발각될 수 있었고 그 순간이 내 마지막일 수도 있었어. 어느 날 밤 자미르가 나를 불렀어.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고 목소리에는 미묘한 의심이 섞여 있었지. 클라라, 넌 왜 이 일을 시작했지? 그 질문은 칼처럼 날카로웠고 나는 미소로 그것을 막았어. 내가 있던 곳엔 미래가 없었어요. 이곳이 나를 강하게 만들어줬죠. 나는 거짓을 진실처럼 말했어. 그리고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나는 그 눈빛을 잊지 못했어. 그건 감시자의 눈이었어. 며칠 후 경찰 내부로 급한 명령이 떨어졌어. 오르뎀 네그라 내부에 경찰 첩자가 있다는 정보가 있다는 거였지. 등골이 오싹했다. 그들은 나를 찾고 있었어. 나는 더욱 조심해야 했어. 발자국 하나, 말 한마디가 나를 무덤으로 끌 수 있었지. 그럼에도 나는 멈출 수 없었어. 내 아빠를 죽인 자를 찾기 전까지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단서를 하나 더 찾게 되었어. 조직의 오래된 보관함 속, 먼지가 쌓인 서류 더미 속에서. 그건 낡은 사진 한 장이었어.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미르, 그리고 또 다른 남자. 그 남자는 나에게 익숙했어. 어릴 적 아빠와 말다툼을 하던 낯선 남자. 하지만 이름은 없었고 사진의 날짜도 희미했지. 나는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경찰 데이터베이스를 뒤졌어. 그러나 아무런 결과도 나오지 않았어. 얼굴 인식도 무의미했고 마치 존재 자체가 삭제된 인물 같았지. 그게 더 의심스러웠어. 자미르의 행동은 점점 날카로워졌고 나는 조직의 내부 감시 명단에 올라간 걸 직감했어. 어느 날 밤 훈련이 끝난 뒤 기숙사로 돌아가는 길에 누군가 내 뒤를 밟고 있다는 걸 느꼈어. 발소리는 조용했지만 반복적이었지. 나는 골목으로 빠져 건물 틈에 숨었고 잠시 후 나타난 그림자 하나, 총을 들고 있었어. 그 그림자는 조용히 사라졌지만 그날 이후 나는 더는 안전하지 않았어. 내가 조직에서 얻은 신뢰는 이제 감시와 의심으로 바뀌고 있었고 내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지. 경찰 쪽에서도 내 행동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 이중 생활은 나를 점점 무너뜨리고 있었고 어느 쪽도 나를 완전히 믿지 않았지. 그러던 중 드디어 새로운 임무가 주어졌어. 1차 포, 조직의 보스와 직접 연결되는 비밀 장소로 향하는 임무였지. 그 장소는 도시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창고, 도청 방지 장비가 가득했고 철저히 보안된 공간이었어. 그곳에서 나는 드디어 그 전설 속 보스와 마주하게 되었어. 검은 양복, 검은 장갑, 얼굴의 절반은 빛에 가려져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표정했지. 클라라. 그가 내 이름을 부르는 순간 심장이 멈출 뻔했어.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 넌 아주 특별한 아이야. 그리고 그가 손짓으로 보낸 서류를 받아든 순간 나는 그 안에서 내 아빠의 이름을 다시 보았어. 그리고 그 옆에 서명을 하나 발견했지. 하지만 어두워서
그 서명의 정체는 아직 확실치 않았어. 나는 손이 떨렸지만 들키지 않으려 애썼어. 왜냐하면 이제 확신했거든. 그 안에 진실이 들어 있었어. 그리고 다음엔 나는 반드시 그가 누군지 알아낼 거야. 숨을 죽이며 서류를 다시 펼쳤다. 희미한 조명 아래 서명은 이제 더 이상 흐릿하지 않았다. 그곳에 적힌 이름은 자미르.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이 아니라 폭발하려는 것 같았다. 내 아빠를 죽이라고 명령한 사람. 바로 내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자, 내가 몇 달 동안 신뢰를 쌓았던 자, 내가 가족처럼 받아들였던 자였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자미르가 내가 조직에 들어올 때 왜 유난히 관심을 보였는지, 왜 처음부터 나를 특별하게 여겼는지, 그는 내가 그의 죄의 흔적을 쫓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어쩌면 나를 감시하기 위해 키운 것이었을지도 몰라.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이제 선택의 순간이었다. 계속 침묵하며 정보를 경찰에 넘기고 법으로 그를 심판받게 할 것인가? 아니면 내 손으로 끝내는 것인가? 나는 후자를 택했다. 내 아빠는 정의를 기다리다가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생을 마감했다. 나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거야. 그날 밤 나는 마지막 임무를 받는 척하며 자미르에게 접근했다. 그는 여전히 내게 의심을 품고 있었지만 내 표정은 완벽하게 가면을 쓴 상태였다. 우리는 다시 그 오래된 창고에서 마주했다. 그리고 그때 나는 총을 꺼내 그의 이마에 겨눴다. 클라라, 넌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지?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강하지 않았다. 그는 두려워하고 있었고 그 눈빛은 내가 본 적 없는 것이었다. 죄책감. 나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내 이름은 이사벨라야. 그 말에 그의 눈이 커졌다. 넌 내 아빠를 죽였어. 너는 그를 하나의 숫자로 보고 제거 대상으로 정했지. 하지만 그는 사람이었어. 나의 가족이었고 나의 영웅이었어. 자미르는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는 아무 변명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손이 천천히 주머니로 향했다. 나는 머뭇거리지 않았다. 반가쇠를 당겼고 총성은 폐창고에 울려 퍼졌다. 그는 바닥에 쓰러졌고 그의 피는 차가운 콘크리트를 물들였다. 정확히 내 아빠가 죽은 방식과 같았다. 운명은 돌고 돌아 그에게 같은 결말을 안겨줬다. 나는 천천히 뒤돌아 창고를 나왔다. 비는 내리고 있었고 도시의 어둠은 여전히 깊었지만 내 안의 그림자는 사라지기 시작했다. 며칠 후 경찰은 자미르의 시신을 발견했고 조직은 큰 혼란에 빠졌다. 나는 모든 정보를 넘겼고 오르뎀 네그라는 결국 붕괴되기 시작했다. 한 번의 복수가 수많은 진실을 무너뜨린 것이다. 나는 경찰 제복을 입은 채 아빠의 무덤 앞에 섰다. 손에는 작은 꽃 한 송이. 나는 속삭였다. 끝났어요, 아빠. 당신을 위한 복수였고 이제 제가 당신의 이름을 지킬게요.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눈물이 아닌 미소가 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채널을 구독해주세요.